자, 야당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내용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서병수 위원장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데 대해서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본인은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자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 서병수 위원장, 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본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네요. 최근에 이 대선 주자들과의 이 논란, 이 내홍이 일면서 이 서병수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막 항의를 강하게 받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 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잘못한 것도 많아 보인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이 내용 짚으면서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을 뒤흔들었던 녹취 공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인선과 경선 룰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선관위원장으로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임명하고 싶어 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서병수 위원장 본인이 고사를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 선관위원장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면 황우여 전 대표나 정홍원 전 총리, 또 정병국 전 의원 등이 선거관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토론회 무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거위원장 인선까지도 본인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게 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저걸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수습할지 전 상당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대표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가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기 거론된 분들도 서병수 위원장 사실상 어떤 특별한 계파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이라든가 다른 데서 원희룡 지사 측에서 안 된다고 막 그런 네. 바람에 권력투쟁이라고 발언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건데, 좀 아까 나온 분들도 자세히 보면 이제 다 친박계 친이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원로드니까 좀 더 권위를 갖고 네.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선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재등판할 수도 있을지가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요, 김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싶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치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당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자, 갑자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당에서 떠난 인물인데 또다시 불러들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를 에둘러서 비판하는 측면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지금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 산으로 갔던 걸 다시 지금 강으로 끌어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병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거는 사실 지금 이 분란을 잠재우는 데 굉장히 유효한 카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본인은 내가 있었던데 왜 또 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도 만나셨었고요. 그리고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리고 가지 혹평도 던지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좀 그래도 친분이 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좀 네. 지켜봅시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새로운 갈등 뇌관이 되고 있는 게요,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 여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100%로 후보 8명을 압축하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에는 여론조사를 70%만 반영합니다. 최종 후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때는요, 여론조사가 50% 반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 이게 좀 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 당내 경선 후보를 뽑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1차, 2차 컷오프 때는 여론조사가 1차 컷오프는 100%, 2차 컷오프는 70%, 그리고 마지막은 50%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마지막까지도 50%뿐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사람이 저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그걸 뭐 넣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